안녕하세요. 카레뱀씨 양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네, 디젤 승용차의 열풍이 이제 수입차를 넘어서 국산차까지 점점 번져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가솔린차에 대한 수요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네. 여전히 가솔린차를 선호하시는 소비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가솔린 엔진을 얹은 중형 수입 세단 중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이 바로 제 옆에 있는 닛산의 알티마입니다. 네. 초기에는 캠리나 어코드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낮았지만 뛰어난 성능과 품질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꽤 잘 나가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죠. 오늘은 최근 2015년형으로 업그레이드된 닛산의 알티마를 시승해 보겠습니다. 네, 1993년 처음 등장한 이 알티마는 지난 2012년 5세대로 성장을 했고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토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에 이어서 판매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델인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어코드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라든가 또 품질 평가 면에서는 이들을 제치고 알티마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알티마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닛산 좀 더 큰 사이즈의 닛산 맥시마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맥시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지난 르노 삼성 자동차 시절에 SM5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졌던 그 모델이죠. 그 당시에 그 SM5에 대한 향수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그 SM5와 가장 근접한 최신 모델이 이 알티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티마는 5세대 알티마가 국내에 선보일 당시에 품질이 좋은 시트에 대해서 많이 강조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죠. 바로 저중력 시트라고 하는 시트입니다. 실제로 이 시트에 대한 고객들의 호평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다 잘 만들었겠지만 네. 시트 하나만 특히 신경 써서 잘 만들면은 고객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합니다. 과연 얼마나 편안한 시트인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시게 되겠죠. 네. 네, 5세대 알티마는 지난 세대 모델에 비해서 길이가 35mm 그리고 너비가 30mm 늘어난 데다가 지상고도 조금 더 낮아지면서 상당히 낮게 웅크린 듯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차체 길이는 소나타보다 5mm 정도 더 기니까 사실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보다 역동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죠. 근육질이 굉장히 잘 발달된 모습입니다. 사실 알티마는 전형적인 패밀리 세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엔진은 2.5L, 3.5L 아주 강력한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기준으로는 이게 스포츠카인지 패밀리 세단인지 사실 네. 좀 헷갈릴 정도인데 그동안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내의 중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2.0 엔진이 주력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달리기 성능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뭐 어중간한 그냥 달리기에 패밀리 세단으로만 만족했었다면 이 알티마는 정말 폭발적인 달리기 실력도 함께 갖춘 그런 패밀리 세단이다 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근육질이 잘 살아있는 디자인이 무척 역동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도어를 4개나 갖춘 세단인데 이런 차가 달리기도 정말 잘 달린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네, 실내는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단정한 느낌이 납니다. 상당히 깔끔한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실내에 앉자마자 저는 이 시트가 가장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그 저중력 시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뒷좌석까지 저중력 시트가 다 적용이 됐고요. 그 미 항공우주국 아시죠? 네, 나사.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나사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시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몸이 공중에 붕 뜨니까 네. 신체의 어떤 부위에 전혀 압박을 받지 않고 중력도 영향을 안 받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사람이 시트에 앉았지만 어떤 시체 특별히 눌리는 부분이라든가 네. 또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이 없도록 중력, 압력을 굉장히 골고루 분산을 시켜가지고 시트에 앉아 있는데도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나도록 아주 편안하게 네. 그런 느낌이 나도록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편한 것 같아요? 네, 정말 편한데 이 시트 처음 앉자마자 그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왠지 더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무중력 상태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시트는 편한 거는 맞는 것 같네요. 네, 이런 느낌이 사실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정말 편하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퍼졌다는 거죠. 그 외의 부분은 사실 이제 실내가 굉장히 심플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최신 모델들에 장착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은 대부분 다 갖춰져 있어서 블루투스라든가 뭐 스마트 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이나 네. 아니면 뭐 USB 오디오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사실 이 가격대에서 정말 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보스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아, 네. 뭐 저나 지훈 씨처럼 음악 좀 듣는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차 안에서 음악 듣기에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냉방 시트. 네. 이게 없네. 오토홀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디자인 중에서는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이 네. 좀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디자인이 좀 특이한데 네. 그래도 상당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2015년형은 과연 뭐가 달라졌나요? 이 2.5, 3.5에 뒤에 테크라는 이름이 붙던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조수석 전동 시트하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가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 2.5 뒤에 테크가 안 붙는 2.5 기본형이 있고요. 네. 그 외에 테크가 붙는 모델들에는 안전 장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그리고 또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그리고 이동 물체 감지 시스템 등이 추가가 돼서 안전 운행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아까도 달리기 실력이 엄청 좋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네. 과연 얼마나 잘 달릴지 궁금한데 한번 달려봐 주실까요? 네, 알티마에는 2.5 그리고 3.5 엔진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형 같은 경우는 트림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2.5 기본형 그리고 2.5 테크, 3.5 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적용이 되고요. 그중에 오늘 시승할 차는 3.5 테크 모델입니다. 그 엔진 역사상 정말 유명한 엔진 중에 하나인 VQ 엔진, 네. 그 VQ 3.5 엔진이 얹혔고요. 그래서 최고 출력은 273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4.6kg 메타를 발휘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메이커들은 그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몇 초가 걸린다, 최고 속도가 얼마다, 이 수치를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재원상 정확하게 가속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잠시 뒤에 직접 달리면서 요즘 이제 지훈 씨가 감이 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이 VQ 엔진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엔진이고 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엔진으로 정평이 나 있긴 한데 요즘 추세는 뭐 직분사 기술 같은 최신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출력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같은 출력이라면 배기량을 낮추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 추세인데 뭐 이 엔진 워낙 좋은 엔진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VQ 엔진도 좀 다운사이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수치가 보여주는 출력 이상으로 굉장히 잘 달린다라는 거는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자, 이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동 모드에 두고요. 시프트 패드를 사용해서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휠스핀. 이야. 오, 잘한다. 우와. 야, 역시. 와, 진짜 가속력이 엄청 좋아요. 네. 와, 이 정도면 한 제로백이 한 5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역시 좀 감이 생기긴 생겼네요. 확실히. 네. 제가 느끼기에는 5초까지는 조금 무리다 싶으면 그래도 6초 초반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네. 잘하면 5초 후반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패밀리 세단이라는 거지. 네. 이게 스포츠카가 아니고 와, 우리가 그동안 이게 소나타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소나타 네. 그냥 너무 평범하고 무담담한 주행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패밀리 세단도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는데 말이야. 그렇죠. 이 빠르기도 빠른 건데 이 편안하기도 하고 뭐 조용하기도 하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디젤과 비교하면 가솔린이다 보니까 연비가 살짝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닛산의 최신 이제 엑스트로닉 CVT 변속기가 여기 장착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CVT 변속기는 연비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주행은 좀 심심하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닛산의 최신 CVT는
주행 성능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정말 경쾌하게 바뀌었고요. 진짜 수동 모드에 시프트 패드를 사용해서 변속도 가능하고, 그리고 시프트 패드를 사용하면 힐앤토도 먹는다는 거죠. 이제 회전수 매칭까지 되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이 정도면 이게 CVT인데 네.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3.5 같은 경우에, 지금 3.5 같은 경우에 연비가 10.5km/L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중형 세단 생각하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소나타가 2.0이 12.1이거든요. 근데 네. 얘는 3.5니까 3.5인 걸 감안하면 사실 연비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알티마 2.5 같은 경우는 소나타 2.4는 물론이고, 아까 2.0이 12.1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알티마 2.5는 연비가 13.3이나 돼요. 2.5가 2.0보다 힘이 더 좋은 건 당연하고, 네. 연비도 훨씬 더 나은 거지.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네. 기본기가 워낙 좋은 차가 바로 알티마죠. 와, 달리기 실력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게 고속 주행 안정감도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고, 뭐 차체가 뜬다거나 이런 건 사실 거의 없고요. 직진에서 안정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 2015년형 같은 경우는 코너링 시능력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앞바퀴 굴린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더스티어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이 차에는 액티브 언더스티어 컨트롤이라는 전자장비를 더해가지고 네. 이제 언더스티어를 최대한 잘 억제하도록 지금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 출력이 좋고, 또 이제 앞바퀴 굴린 모델이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휠스핀도 좀 나고, 네. 또 토크 스티어도 사실 조금 나는 건 사실인데, 닛산 모델들이 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는 익숙해져 있고, 네. 또 감안하고 탄다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5 엔진을 얹었던 예전에 이제 인피니티 G35 세단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제 같은 엔진인데 아무래도 차체가 이제 앞바퀴 굴림이고, 그래서 역동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달리기 실력은 정말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가격대가 인피니티에 비해서는 훨씬 싸니까, 네네. 그리고 이거는 공간 자체도 패밀리가 즐기기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정말 3.5면 가족들이 타고, 평소에는 가족들이 타고, 네. 그리고 나 혼자 탈 때는 스포츠카로 타고, 네. 양쪽이 다 되는 멋진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뭐 이 차 가지고 와인딩을 좀 타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패밀리 세단이니까 굳이 와인딩까지 가서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프트 패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시프트 패들은 그동안 봐왔던 거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게 칼럼에 붙어 있어요. 보통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칼럼에 붙어 있어서,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거의 180도 가까이 돌아간 상태에서도 손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칼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인데, 네. 그냥 시프트 패들에 장착되어 있는 게 스티어링 휠에 장착되어 있는 게 사실 저는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길어서 네.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많이 돌아간 상태에서도 시프트 패드를 사용하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잘 돼 있고,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그 스타워즈의 투쿠백지가 닮았는데 약간 그 동물 얼굴하고 뿔 같은 네. 그런 느낌.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느낌이 나면서 달리기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 자체가 좋네요. 시프트 패들 대박이다 이거. 이게 지금 CVT인데 시프트 패들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네.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오늘은 닛산의 알티마를 시승해 봤습니다. 사실 지난 세대 알티마가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별로고, 뭐 시승 전에는 뭐 패밀리 세단이 거기서 거기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와, 5세대 알티마 정말 엄청납니다. 이 디자인도 세련되지고, 무엇보다 이 고속에서 주행 성능이 와, 짱이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저중심 시트도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편집장님 어떠셨나요? 네, 국내에서 가솔린 세단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기본기를 갖추고 거기에다가 좋은 상품성만 갖춘다면 충분히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모델이 바로 이 알티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시승한 이 알티마 3.5 테크 모델은 정말 달리기 성능이 엄청났죠. 네. 거의 뭐 스포츠카에 버금가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냥 가족들과 타기엔 조금 아까운 성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말에는 또 가족들이 탈고 네. 평상시에는 또 원하면 달리기도 즐길 수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연비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주행하면서 고속화 도로에서 약 90km 정도로 정속 주행했을 경우에 아까 연비가 거의 리터당 19km 이상 연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든지 습관에 따라서 높은 연비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에서 어쨌거나 주력 모델은 알티마 2.5가 되겠습니다. 2.5 같은 경우에는 연비도 실제로 공인 연비가 복합 연비 기준으로 소나타 2.0보다도 훨씬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어서 뛰어난 퍼포먼스와 높은 연비,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알티마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시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차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